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도 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야 될 내용이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전 10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0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수급 상황이 안 좋은 건 상당히 안 좋고, 올라가는 건 양극화가 돼서 완전히 쭉쭉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달리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것들은 수익 관리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간에 걸쳐서 뭐 관세액이 걸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아도 아무 영향도 없는데 중국 관련된 부양책이 뭐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빠지는 것들도 있고요. 사실 중국 매출이 없어도 의리면 같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보면 홀드할 수 있는 건 홀드하고요, 또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자 준비를 좀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홀드할 것과 버려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손실을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익 나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같이 정리해 나가야 되는 과정도 좀 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매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내용이긴 해서, 여러 가지 제 의견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판 같은 경우는 저는 홀드할 생각이고요. LS 일렉트릭, 엔젤 로보틱스, 대한전선은 오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물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한 7%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제가 낮은 점에서 사고 다시 올라가면 팔고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다행히 아침에 뭐 트럼프 사저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뭐 경비를 논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엔젤 로보틱스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이거는 일회성 이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같이 정리를 좀 했고요. 대한전선도 뭐 크게 수익은 아니지만 소폭으로 아침에 오전 일찍 정리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손실 난 것들도 같이 퉁퉁퉁 쳐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 수익이 좀 10% 이상 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수급 현황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지금 홀드하고, 뭐 오늘 하루 종일 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수익 실현 추구해 나갈 거고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마이너스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알고 있었던 건데, 생각보다 더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더 크게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교촌 FMB는 제가 지난번에 10,0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고 더 욕심내지 맙시다라고 해서 다시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어쨌든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오늘은 좋아요 누를 기운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대충 뭐 기분 좋으신 분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D판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수급 현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차장고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체크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SD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차장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떨어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보통 이제 차익물 나오거나 이렇게 발생이 되는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부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래 좋다, 알겠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문제는 단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가 뭐 그렇다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플러스 한 2% 3%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좀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 시장 상황에서 이 정도면 저는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래나 저래나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에 거기에 관세액이는 안 붙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대차장고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주가도 같이 좀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면 오늘 정리를 좀 해야겠구나 이런 시그널이 떴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안 받아주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제자리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원점 타격 개념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겠다. 이런 개념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재령전기를 갖다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령전기 같은 경우도 어제 시그널 안 좋았고 오늘도 시그널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어제 시그널일 때 사실은 결정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오늘 시그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사실은 이 회사 자체의 문제있다기보다는 관세 우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장이 조그만 것만 갖고도 이게 비정상적인 시장이긴 한데, 글쎄요, 관세가 글쎄 확정된 것도 아니고, 글쎄 어쨌든 뭐 선반영 한다고 치면, 그렇다 치더라 하더라도 워낙 업황이 좋은 이쪽 계통을 갖다가 이렇게 또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시장이 불확실성 있는 것 부분만큼은 상당히 철저히 피해가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 돈이 없어요. 일단 기관도 돈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요. 돈을 강하게도 굴리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기관이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들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매수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다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조그만 것만 우려만 생겨도 매물을 던져놓는 그런 시장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그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LS일렉, 제일일렉 그리고 재령전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재령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를 해놓고 가실 수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조금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재령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번 분기 조금 빠지는 실적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PER이 제가 이거 10밖에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고 나면 그렇게 던질 만한 사유는 없을 것 같은데 업황이나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요. 아무튼 뭐 주가라는 게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뭐 차익물 나오면 할 수 없죠. 매물이 나오는 것들은 매물 나오고 오히려 모니터링 좀 하시면서 보시면서 다음에 저걸 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정을 갖다 가장 많이 받은 건 이제 재룡전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기억해 두시고 그쪽을 갖다 조금 업황이 좋아지거나 그런 경우 있을 땐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행히 오늘은 엔젤 로보틱스가 이 시간에 이렇게 주가가 좀 잘 올라와서 저는 그냥 매물을 또 던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요거 올랐을 때 이 높은 거가 던지고 다시 받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무튼 뭐 그래서 조금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거 하고 대한전선도 저는 어쨌든 LS일렉이나 대한전선 다 같은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 안 좋으니까 굳이 제가 이건 올라갈 거야 라고 억지로 우기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아침 일찍 정리했는데 대한전선 제가 녹화 준비 전에 정리하고 딱 진행을 했더니 보니까 다시 사실 녹화 전에 직전에 체크를 했더니 이제 마이너스로 또 빠져버렸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 시장 상황이 하루에도 뭐 빼빼로데이처럼 말입니다. 올라가는 건 막 이렇게 빼빼로처럼 쭉쭉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쭉쭉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적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좀 길게 가져갈 거 아닌 이상은 정리를 좀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이제 차익물 나올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대차장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주가도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좋을 땐 같이 올라가는데 이게 툭 떨어지는 순간부터 아마 유주것도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차익물이 나올 가능성이.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오늘까지 양호한데 저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보면 장중에 뭐 조금 빠져보 익절 라인은 일단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까지 계속 또 체크를 해가면서 던질 건지 안 될 건지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할 거고요. 자,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이 종목은 정리하지 않았어요. 사실 뭐 지난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건 이 종목은 원래 이렇게 그죠? 이게 4쿼터 때 이렇게 매출이 크게 잡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조금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거. 올해 같은 경우도 2쿼터 좋고 지난해보다 성장성 상당히 좋잖아요. 4쿼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렇게 매출 인식이 이제 공공기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잡힐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 종목을 들어갔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뭐 잠정 실적이 QOQ 대비해서는 조금 뭐 하방으로 내려오는 거 우리가 충분히 그거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던지는 게 뭐만 던져요? 기관이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관이 계속 같이 팔고 있거든요. 주가와 같이. 그래서 이 점은 좀 그렇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는 뭐 저점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저는 지금 현금도 마련한 거 있으니까 평단 조절해서 이 종목은 다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요? 버려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구 전략 플러스 수익 실현하는,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하고요. 저는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같이 해서 현금을 마련한 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죠? 현금을 좀 제가 사실은 좀 많이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초병 들어간 것들도 비중을 갖다가 정말 극단적으로 줄여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 20% 들어갔다라고 그러면 한 1% 남겨놓고 다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1%, 2% 정도 남기는 것들이죠.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만 해놓고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자, 슈프리마 같은 경우 차트, 그렇죠. 지금 뭐, 여기 중간에 처음 들어온 거, 여기서, 저는 뭐, 그냥 평단이 여기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여기서 좀 더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언제 뭐 시그널 들어오겠죠. 저는 여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윗단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에서 이 부분은 뭐 대차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주 내용이나 내용들이 잘 나오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12월 달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YY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성장성 있는 종목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221 이평 아래쪽이면 싼 거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보면 수급 환경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들인데 일단은 저는 갈 건 가야죠. 또 어떻게 다 버리고 가겠습니까? 저도 뭐 LS일렉 같은 경우 다시 살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뭐 포트폴리오 또 짜서 또 준비하고 또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이 좀 환율이 사실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기준 F&B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뭐 큰 도움 돼야 되긴 하는데요. 지금 당장 도움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실적 발표 잘 나왔습니다. 턴어라운드 실적 발표를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뭐 매크로 변동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 주가가 상승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방 부분은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221 이평 지금 라인에 거의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고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아마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1, 2, 3, 4분기 가는 과정은 꽤 괜찮을 거예요. 직영할 때 비용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나온 모습. 그러나 그래도 뭡니까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안 좋은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늘 실적 발표하는 날 보통 그렇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차익물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왜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좀 고려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이런 건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급 체크하면서 향후에 좀 더 주가가 좀 눌리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 좀 공략 생각을 하고 가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 일단은 뭐 저 내용은 좋아요. 뭐 그래서 이런 거 나오는 내용들은 당연히 이런 게 나와야지 저도 리포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빠진 부분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든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턴어라운드 이 내용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지역 가맹본부 이런 것들 뭐 전환했잖아요. 직영화 이런 과정에 돈이 좀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비하면은 상품 마진율도 잘 나왔다라고 살 수가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진율 개선만큼은 앞으로 상당히 또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죠? 직영화 한 다음에 더 수익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최근에 보면 일회성 비용부터 뭐 2분기, 3분기에 그런 비용들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년도부터는 경쟁력 있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EPS라든지 또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을 기록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보는 내용, 사실은 IBK 투자증권 계속 교촌 FF에 대해서 팔로우를 해줬기 때문에 저도 계속 같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것만 보고 있어요. 2024년도 EPS가 658원에서 2025년도에 1730원, 그래서 약 3배 정도, 3배는 아니더라도 뭐 한 2.56배, 이 정도 이상은 충분히 나오겠다, 이런 예상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 되면 그거에 대한 걸맞은 또 우리가 가치 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요 수준으로 가는데 좀 요 정도니까 제가 보면 주가가 거의 배송 저점 대비해서 한 10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보시지 말고요. 뭐 매수해서 공략을 하시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포인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 4분기에서요. 여기 이제 1분기 넘어오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요 과정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3분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일회성 비용 같은 경우죠. 가맹 좀 정리하는 과정에 돈이 좀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내용 별로 좋지 않았는데 4분기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분기도 괜찮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최근에 보면 이제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 중에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이야 뭐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영업이익률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이전 점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죠. 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매크로 11월 매크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면
이제 저점 구간이 형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라볼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요 220일 라인 아래쪽에서 매수를 좀 합시다 하고 여기서 충분히 이야기 드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10,000원 이상은 욕심 부리지 마세요라고 하고 목표가 달성해서 뭐 수익 실현 뭐 메시지도 보내고 뭐 어쨌든 제가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이제 차익물 쭉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좋아요. 나온 건 좋죠. 오늘도 뭐 사실은 쭉 뭐 4% 오르고 아침 뭐 9% 10%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실적 발표할 때 여기서 팔로우 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이것도 220일 아래쪽으로 오면 잡아주시면 이번엔 좀 갈 때는 좀 제대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스트롱하게 좀 가시면 좋지 않을까. 매수를 스트롱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매수는 좀 분할로 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좀 해서 바로 뭐 V자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건데 이번엔 좀 보실 때 좀 길게 롱텀으로 좀 보고 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목표가 설정하고요. 그래서 길게 좀 보시고 우리가 이제 12,500원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단 좋아져야 돼요. 여기서 기대치만큼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전 고점 여기 이 부분 정도까지 보고 갈 생각.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두 분기 정도는 보시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운빨 좋아서 빨리 가면요. 그리고 주가가 뭐 시장에서 받아주는 상황이 돼서 계속해서 잘 간다라고 하면 홀드하면서 그 드립을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략하는 타임은 아닙니다. 일단 매크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공략을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뭐 합니까? 오늘은 양봉 들어온 날은 아니에요. 그냥 실적만 그냥 저 숫자만 플러스인 건데 뭐 오후 끝장도 다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들어오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아래쪽 220일 아래쪽에서 꾸준히 잡아주면 큰 또 좋은 성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습니까?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장이 안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아침 내내 좀 머리가 좀 아팠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좀 깔끔해져요. 그래서 정리를 안 하면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가지고 계신 것들 손실 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거나 비중을 좀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서 다시 잡는 한이 있어도 또 아니 다시 또 뭐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한이 있어도 적당하게 조정은 해주고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멍하니 있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어맨이었습니다.